자, 안녕하세요. 성우형사무소입니다. 며칠 전에 그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는 뭐 좋은 방안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견은 뒤로 하고 지난 6월 21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한 세제 내용, 그러니까 세금 관련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있고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는 건 요 세제 부분 요거고요. 잠깐 보면 이제 종부세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제도를 다시 이제 개편한다, 요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거래세 부담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더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은 이미 존재를 했었던 건데, 기존에는 그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 그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년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요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혜택도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요 표가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이제 직전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직전 계약이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전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다시 5% 이내를, 여기서 지금 신규라고 얘기하는 건 직전 계약에서의 임차인과 다른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고, 갱신은 직전 계약에서 임차인과 같은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는데, 만약에 상생 임대인인 같은 경우에는 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무조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양도세가 과세될 때 계산할 때 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죠. 지금은 보유 기간이 한 라인이 있고, 그리고 거주 기간이 한 라인이 있어서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맥시멈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적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거주 요건을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이제 과세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 관련한 세제, 그러니까 세금이 변화된 거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를 지금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년간 동안은 그 중과세율 20%, 30% 중과를 하는 거를 기본세율로 바꿔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이제 폐지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시점이 보유한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을 했는데, 보유 기간을, 이게 그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다주택자, 뭐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을 모두 팔고, 그리고 오로지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재기산해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요 재기산 제도를 이제 폐지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팔게 되면 그 파는 시점에서
재기산 없이 그냥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비과세를. 그리고 요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생임대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요건 면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서 거주요건 면제, 요렇게 해가지고 양도세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이제 변경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며칠 전에 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는 안이 있었어요. 현재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해주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이제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15%까지로 상향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자격 조건은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하고 5,500만 원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가 되면 12%였는데 요걸 15%로 바꿔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는 12%로 상향해서 조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데, 요 종부세 얘기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거는 개선 방향이 종부세 부담 완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좀 바꿔주겠다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60%까지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2년 한시, 그러니까 올해 종부세 계산할 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3억 원을 더 도입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11억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14억까지 올려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 금액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단독명의일 경우 11억 공제에다가,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종부세,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2억 공제 금액,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공동명의인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겠죠. 젊은 층이나 아니면 단기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오히려 1억이라도 큰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면 이 부분마저도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올해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신청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라고 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1세대 다주택인 경우는 세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세대 다주택이더라도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하는 요건을 더 줘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를 제외시켜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과세 기준을 현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2주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합리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지분 요건은 이제 40%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5년간 동안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저가주택, 그러니까 요 조건들 3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 경우,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데 소재지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그러니까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는 시켜주는데 과세 표준에 합쳐서 세금 계산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종부세와 2주택인 경우에 종부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1세대 2주택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여기서 지금 주택수 제외 요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택 하나는 10억이고 또 하나는 3억이라고 할 때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그 3억짜리 집을 아예 계산해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 계산 대상은 13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율이나 모든 적용은
1세대 1주택처럼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세금에서도 제외되는 거 아니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에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4억, 비수도권에서 3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그래서 이제 1.5억 초과를 하게 되면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요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을 없애고요. 그리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시가격 제도를 현실화 계획을 적정화 탄력적 조정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이 공시가격을 90%까지 늘리기로 개정했었는데 이 율이 이제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을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현재 지금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이나 조건들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버리면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규제안들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나 아니면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뭐 중과도 어차피 안 받을 거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완화될 거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는 게 가장 세제적으로는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나왔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세금 관련한,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관련한 부분만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안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